손흥민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새벽에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안아골절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에게도 당연히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마자 축구협회에서 토트넘 쪽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고요. 어제 기사를 보면 축구협회가 토트넘 쪽에서 정보를 아직 못 받은 상태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보도자료를 보시면 소속 구단 측,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겠죠. 토트넘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왼쪽 눈 주위에 골절을 당해서 금주중 수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월드컵 출전 가능 여부는 수술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상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토트넘의 의무팀과 협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는 없을 예정이다 라는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애매해진 상태예요. 이제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안아골절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최근에 뭐 데브라이너나 오시멘 이 두 사례가 뭐 대표적이죠. 이 두 사례를 살펴보면 이 부상의 기간이 되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유로 대회를 앞두고 안아골절 판정을 받았었는데, 데브라이너는 18일 만에 복귀를 해서 유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시멘 같은 경우는 안아골절 판정을 받고 2달 이후에 경기에 복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시멘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데브라이너와 오시멘 이 두 사례만 놓고 봐도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부상 회복 기간이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데브라이너는 당시에 안아골절 판정을 받긴 했지만 부상의 정도가 미미해서 데브라이너는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만에 복귀를 한 케이스고요. 반면에 오시멘은 수술을 해서 2개월 뒤에 복귀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례가 전혀 다르죠.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이 기준인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과거에 존 테리가 수술을 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긴 한데, 일단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컵이 당장 우루과이전이 21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루과이전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뭐 우루과이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경기들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태일지,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불명확해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 쪽에서도 월드컵 출전의 가능 여부는 수술 경과를 지켜본 이후, 그러니까 수술한 이후에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판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제 손흥민 선수가 정밀 진단을 받기 전에 뭐 데일리 메일에서는 어떤 이제 이야기도 있었냐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의 상태를 보고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끝난 이후에는 그 스텔리니 코치가 컨퍼런스에 콘테 대신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이 판단했던 것보다 라커룸에 들어간 이후에 조금 괜찮아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아골절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뭐 월드컵에 어떻게든 뭐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에는 매우 큰 악재가 찾아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벤투 감독이 6월 A매치부터, 뭐 원래 그전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6월 A매치부터
투톱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투톱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올려서 더 높은 위치에 배치시키는 월드컵 본선을 위한 이 전략을 계속해서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월 A매치를 기점으로 사실상 우리 대표팀이 투톱 체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그리고 뭐 가나를 상대로 우리가 투톱을 사용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직력도 맞춰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못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태에서 나오게 되니까 일단 벤투 감독이 구상해 놓은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투톱에 배치하는 이유 자체가 손흥민 선수를 앞선에 배치해서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상대 팀이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이라는 이 역습의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도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특히나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이런 팀들은 분명히 우리를 상대로 라인을 아주 높게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들조차 최전방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벤투가 대놓고 4-2-3-1 전형을 이제 썼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니까 수비할 때는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4-4-2 전형을 쓰니까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두겠다. 그래서 너네가 라인을 올릴 때 우리는 뒷공간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벤투 감독이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같은 강팀들도 라인을 올리기가 살짝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 원래 이제 설정했던 라인보다 살짝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대표팀이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의 볼 소유,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볼 소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방 압박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이 뒷공간을 공략한다고 이제 개념을 벗어나서 상대팀의 전방 압박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한다 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손흥민 선수가 100% 컨디션이 아니라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라인을 훨씬 더 부담 없이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 대표팀에 뭐 황희찬이나 조규성이나 황의조나 뭐 이재성이나 아주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와 다른 선수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뭐 토트넘을 생각해 보면요. 토트넘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때가 많잖아요. 뭐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그런데 왜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사실 토트넘도 맨시티와 리버풀을 상대할 때 역습 축구를 하고 이때 맨시티나 리버풀보다 공격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그런데 토트넘은 맨시티가 뭐 5번, 10번의 공격 찬스에서 한두 골을 만든다 하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한 3-4번의 찬스만 넘겨주면 여기서 한두 골을 만들어내니까 손흥민의 이 압도적인 골 전환율 때문에 토트넘이 역습할 때 아주 뛰어난 팀이고 강팀을 상대할 때 역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표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는 뭐 가나는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팀들이잖아요. 그럼 이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벤투 감독이 애초에 라인을 내리는 걸 선호하지도 않긴 하지만 어쨌든 라인을 내리지 않아도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찬스들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을 상대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은 몇 번 안 되는 공격 찬스라도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득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강점인 건데 손흥민 선수가 빠져버리면 이 강점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투톱을 만드는 전략을 구상한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월드컵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온다는 건 우리 대표팀의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벤투 감독이 플랜 A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대표팀의 스타일을 갑자기 바꾸거나, 그리고 6월 A매치 때부터 시도했던 투톱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손흥민 선수 대신에 원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게 되면 손흥민과 조규성, 손흥민과 황의조 이 투톱이 배치됐다면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황의조와 조규성 이 투톱을 그대로 이제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시리아전과 레바논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를 못 나왔던 경기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그런데 이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벤투 감독이 황의조와 조규성 투톱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손흥민이라는 우리 대표팀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전술이라면 핵심 선수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 전술의 파괴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뭐 황의조, 조규성 다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빠져버리니까 우리 대표팀의 파괴력이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대표팀의 스타일이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벤투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이 A매치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강팀들을 만나도 우리가 맞불 작전을 해보자, 요런 이제 느낌으로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불 작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실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득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최고의 득점 자원인 손흥민이 빠져버리면 맞불 작전이 사실 좀 많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벤투 감독이 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지가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벤투 감독을 사실 믿어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벤투 감독이 플랜 A를 굉장히 많이 고집하다 보니까 뭐 큰 전술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월드컵에 못 나가게 된다면 대체 자원을 뽑겠죠. 그러면 뭐 아마도 월드컵 스쿼드에 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양현준, 뭐 엄원상, 송민규 이런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 뽑힐 선수가 있을 건데, 사실은 대체 자원을 뽑는다고 해도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뽑아왔던 선수들 있죠. 황희찬, 이재성, 정우영, 나상호, 권창훈, 이렇게 손흥민 자리에서 늘 뛸 수 있었던 이선 자원들, 늘 뽑았던 이선 자원들 중에서 아마 손흥민 선수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톱을 사용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는 이선 자원들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 자리에 조규성, 손흥민 선수 자리에 황의조,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어쨌든 이제 수술을 하는 건 확정이고요. 그 축구협회 보도자료의 말처럼 월드컵 출전의 가능 여부는 수술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판단할 거다. 마스크를 쓰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회복 기간이 기적적으로 짧아진다면, 그래서 뭐 첫 경기에 못 나와도 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 나온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워낙에 월드컵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아마 나오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무리를 해서 월드컵에 나오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뭐 부상이 악화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건강이 일단은 최우선이기 때문에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잘 받고 또 잘 회복을 해서 그라운드에서 다시금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